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XRP의 가격이 470원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반등, 양봉이 터졌죠. 자, 그러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 또한 업비트 기준 상단, 가장 윗단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소송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눌렸었죠. 매크로, 즉 코인 시장의 반등과 함께 시가총액의 상승과 함께 XRP 또한 상승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기준으로 해서 2270만 원 언저리. 자, 눌렸다가 저점권을 한번 이 저점권 지지라인을 이탈을 해서 훅 빠졌다가 그 빠졌던 부분을 메꿔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에 나오고 있고요. 이더리움 또한 175만 원. 자, 얘도 저점권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저점권 상단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동안에 워낙에 많이 밀렸죠. 아래쪽으로 언더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으로 보면 한눈에 보일 텐데요. 자, 월봉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봉을 보게 되면 자, 한눈에 보이시죠? 자, 이 라인을 깼어요. 지난번에. 이 라인을 깨고 이 언더슈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지 라인이 강했던 부분을 깨질 때 그때 다시 되돌아오려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워낙에 싸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언급드리지만 기술적인 반등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마다 영끌을 해왔습니다. 영끌하는 시기가 달라요. 폭등 나올 때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이 폭등 나올 때 영혼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고요. 지금처럼 시장이 폭락할 때마다 바닥에서 빡빡 기고 있을 때마다 영끌, 즉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여유 자금과 절약하며 모은 자금으로 지금은 코인 개수를 모아갑니다. 언제 영끌을 해야 할지 대중과 개인 그리고 대중과 개인과 선수와 세력들의 영끌 시기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디어와 대중이 쳐다도 보지 않을 때, 미디어가 계속해서 온통 악재를 쏟아낼 때, 그리고 바닥에서 빡빡 기는 기간이 길어질 때, 포기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 선수들과 세력들은 이때가 계속되는 매집 구간입니다. 즉, 이 연장선에서 매집 구간이었다는 말을 언급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기술적 반등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개수는 모아가기에 적절한 시간이에요. XRP 5% 랠리, 리플 SEC 소송에서 승소할 것. 자, 소송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스튜어트 알더루티가 지금 소송이 올해 상반기 안에 마무리를 전망한다. 리플의 유리한 판결 나올 것. 또 이러한 재판 결과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발전시키고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자, 2023년도는 가상자산 제도의 규격의 원년입니다. 즉, 소송에 대한 명확성이 나와야 되겠죠. 자, 그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부분에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리플 CTO인 데이빗 슈왈츠가 리플을 냈죠. XRP를 했죠. 비트코인보다 검열 저항 능력 뛰어나다. 당연한 부분이죠. 비트코인은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입니다. 중요한 건 보안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만들어진 의미가 있어요. 자, 해킹이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안성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채굴 방식으로 해서 2100만 가를 기준으로 해서 나왔던 이유가 있습니다. XRP 레저는 탄생한 이유가 있죠. 금융기관, 전 세계를 수백 년간 지배해왔던 금융기관, 송금기업, 이들 중앙은행, 이들이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요. 이게 심장이고 여기서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이 XRP 레저를 기준으로 해서 NFT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그리고 덱스를 비롯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메타와 블록체인의 기준점으로 해서 확장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트위터를 통해서 데이빗 슈왈츠는 사용자가 검열을 허용하기로 한다면 검열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한다. XRP 레저는 일부 세부 사항을 제외하곤 비트코인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XRP 레저가 검열 저항 차원에서 더 강력하다고 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리플 파트너 센트비
미국서 국제 송금 서비스 개시한다. 자, 대한민국 핀테크 기업인 센트비가 미국에서 국제 송금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센트비의 국경 간 송금 서비스 출시에 따라 이주 노동자와 고객은 이 서비스를 통해 한국, 중국, 영국, 인도, 프랑스 등 50개국 이상으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센트비의 CEO이죠. 세계 최대 금융시장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으며 캐나다, 호주, 유럽 등 다른 시장으로도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 미국에서 송금 서비스를 시작하기 위한 길이다. 자, 그러면서 밑에 보면 리플은 센티비의 글로벌 국경 간 송금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센티비는 SBI 홀딩스와 리플의 합작 범위는 SBI 리플아시아와 손을 잡았다. 리플의 파트너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국경 간 결제는 일반적으로 비싸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리플렛의 도움으로 빠르고 저렴하며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끊임없이 확장을 해나가는 부분이죠. 대한민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전 세계 혈관을 깔아나간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귀에 꽂히게 언급을 드리면요. 리플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거미줄처럼 인체의 모세 혈관과 혈관을 담당하는 것처럼 폭발적으로 인프라가 확장해 나간다는 거죠. 자, 보면 해외 송금 서비스 기업 리플 한국 시장 공략 본격화 2020년 2년 전 3년 전 자료이죠. 거의. 자, 센티비 여기 언급되고 있고요. 한국 고객사 확보를 박차를 가한다. 여기에 센티비뿐만 아니라 한패스, 와이어밸리, 코인원 국내 8개 고객사 송금 네트워크 리플렛에 합류한다. 고려대학교와 UBRI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포함되고 있어요. 이미 고려대학교가 다양한 국내 활동을 지속한다. 자,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도 그 안에 포함되는 것 뿐이고요. 이미 리플은 전 세계 200여 국 그리고 79억 명의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스텔라와 함께. 자, 리플의 인사이트에 크립토 2023 2023년 실생활 유틸리티에 초점을 맞춘다. 자, 그러면서 2023년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리플 경영진은 NFT에서 CBDC에 이르기까지. 자, CBDC 및 NFT의 현실화. 그러면서 어제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죠. 리플의 유럽 지역 담당 임원인 샌디 영이 2023년에 CBDC의 잠재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비유로존 유럽 국가들이 CBDC 파일럿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중앙은행 참여 부사장 제임스 월러스. 국경 간 지불을 향상시키는 상호 운용 가능한 CBDC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더 많은 CBDC 파일럿을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연장선에서 중요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중국 공식 통화량의 디지털 위안화 최초 반영한다. M0 0.13 차지. 자, 이게 의미하는 말이 뭘까요? 중국의 공식 통화량에 디지털 위안화 CBDC를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통화량에는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M0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종이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M1 이거는 수시 입출금식 예금, 자유 입출금식 예금. 자, 그리고 M2가 있거든요. 이거는 2년 미만의 통화량입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2년 미만에. 예를 들면 CD, CP 이건 보통 3개월짜리죠. 기업 어음, 무기명 양독성 예금 증서를 포함하여서 2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 얘는 그냥 종이돈. 이걸 합쳐가지고 보통 통화량이라고 하면 2년 안에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걸 바로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이 지표 안에 바로 CBDC를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은 100%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자신감 있게 확신하게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이 CBDC를 만든 노일 설계 이유가 XRP ledger의 XRP 사설 원장을 통해서 전 세계 거액 결제용 CBDC에 바로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서 오직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56조 달러를 대체할 만한 대한민국 돈으로 20경원입니다. 자, 기관들은 블록체인을 2배로
자, 블록체인을 계속해서 채택하고 확장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유연성은 암호화폐 블록체인의 지속적인 제도적 채택의 근간이 된다. 리플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부사장인 브룩스 앤트위슬은 현재 유동성 위기, 연준의 물가 상승을 명분으로 한 엄청난 유동성 위기가 오게 되면서 실물 경제, 자산 경제, 금융 경제에 다 위축되고 있죠. 그러나 이러한 진안을 빠른 성장, 불가피한 붕괴 및 산업 성숙, 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결국 암호화 솔루션의 장기적인 채택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2023년 이후에도 은행과 기타 대형 금융기관은 며칠 몇 주가 아니라 몇 년 안에 혜택을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신기술에 투자할 것이므로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의 수용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바클레이스, 골드만삭스, JP모건, 마스터카드, 모건 스탠리, SBI 및 비자와 같은 회사에서 암호화 보관 및 거래에서 결제 및 거래 실행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 관련 프로젝트를 추구하는 회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자, 이 회사들 보이시죠? 얘기 끝난 겁니다. 비자, 마스터, 모건 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스, SBI. 자, 소프트뱅크. 어쨌든 중요한 건 이야기가 이들이 세상에 인프라를 깔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리플과 XRP가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명한 분석가 다음 XRP 불런의 목표 가격을 $80로 예측한다. 그 분석가는 에그렉 크립토라는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이 $1, $3, $13, $60, $80 다음 불에서 $80를 목표로 한다. 자, 패턴상인 것 같아요. 차트상으로. 에너지가 응축되면 이 역삼각형 모양으로서 에너지가 응축이 되면 여기서 투심이 응축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빵 친다. 큰 상승. 지금도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자,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상승 나오는 것을 기대한다. 다음 불에서 $80를 목표로 한다. 자, 그리고 다크 디페너 팀의 트위터인데요. 이분도 마찬가지. 자, 차트에 그림이 비슷합니다. 첫 번째 물결에서 첫 번째 파동에서 자, 똑같은 역삼각형 패턴이죠. 에너지가 터지면서 한번 크게 친다. 천문학적인 수익률이 나왔죠. 두 번째 파동에서도 에너지가 터지면서 에너지가 응축되면서 결국 1866%. 지금은 세 번째 파동이다. 물결이다. 여기죠. 똑같이. 그쵸? 그래서 자, 큰 상승을 기대한다. 다음 파동에서. 그게 소송에 대한 명확성. 이미 인프라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킬러 아발란체,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 아발란체 27% 급등하였다.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아발란체 노드 운영 가능해진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인프라가 확장해 나가면 코인 가격은 급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리플은 아마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파트너, 리플, 리플렛,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피아. 자, 이것 또한 오래된 부분이죠. 통합되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파트너로서 리플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가격은 멈춰 있어요. 이 말이 의미한 바가 뭘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인프라가 확장되고 있는데 다른 애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혈관이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데 가격이 멈춰 있는 이유를 다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채권 발행에 의한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비트코인 채권, 비트코인으로 채권을 발행한다. 비트코인 기준점으로 해서 즉 부채를 더 낼 수가 있다. 중요한 의미를 갖죠. 네, 엘살바도르는 전 세계에서 보면 면적이 세계 152위, 인구 111위, GDP가 95위예요. 영향력을 미치는 건 그다지 크지 않죠. 그러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요. 중요한 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죠. 그리고 중요한 건 선진국에서는 영국과 중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러나 물밑에서는 이미 일본, 미국, 유럽 계속해서 이 밑그림을 깔고 시기를 조율질하고 있습니다. 자, 브라질 룰라 정부 출범 후
변동성 해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질은 남미의 가장 큰 국가이자 그리고 브릭스의 한 국가 중에 하나죠. 이 국가에서 변동성 해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CME 그룹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3월물 가격이 첫 프리미엄으로 전환하였다. 자, 볼게요. 비트코인 선물 3월 가격이 이달 들어 현물가 대비 0.2% 프리미엄이 붙은 가격에 거래됐다. FTX 붕괴 사태 이후 처음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선물 가격을 높게 형성했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FTX 사태 붕괴 이후에 선물 가격이 더 떨어지고 현물 가격이 또 높았었어요. 근데 이 가격이 처음으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선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다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이 나올지 지켜봐야 된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CM이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지만 리플과 무관하지 않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기득권 세력 중에 하나죠. 거래소 그룹 중에 하나, 시카고 상품 거래소,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뉴욕 증권거래소, 벡트. 자, 여기 연결돼 있죠. 자, 그리고 나스닥. 자, 여기 보게 되면 다 나와 있네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는요, 시카고 상품 상업, 뉴욕 상품 상업, 비금속, 농업, 원자재 다 포함될 수 있는데 선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을 한다. IC,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여기에 뉴욕 증권거래소와 함께 벡트가 되어 있습니다. 벡트. 자, 그리고 나스닥. 여기에는 글렌 허친스가 있죠. 더불어 뉴욕 연은의 실질적인 그런 세력자이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이 모두가 다 리플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의 방향성에 나올지 지켜보시자고요. 차분하게. 캐시우드, 코인베이스 주식 추가 매입. 월가 코인베이스 감원 긍정적이다. 자, 왜 이 사람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코인베이스를 모아갈까요? GBTC와 함께 의미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업계의 장기 생존자 될 수 있을 것. 오펜하이머.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코인베이스는 끝까지 생존시킵니다. 누가? 글로벌 기득권이. 그 인프라와 그림을 깔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글렌 허친스가 이런 말을 했었죠. 리플과 이더리움은 끝까지 생존할 것. 그 말은 즉 끝까지 생존시킨답니다. 그들이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코인베이스의 손익계산서와 재무 비율을 언급드리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언급드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가 왜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ROE에 대한 지표를 언급드렸습니다. 무려 86.87이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내가 1억 투자해서 8,600만 원을 남기는 경우와 남기는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몇 손가락에 꼽힐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정말 쉽지 않은 경우이죠.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잠시 볼까요? 533에서 1277에서 7839, 그리고 그게 꺾이게 되죠. 최근 암호화폐의 코인 시장의 거래량의 급감과 시가총액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자, 그럼 앞으로 거래량이 급증하고 그리고 코인 시장의 시가총액이 급증한다면 코인베이스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코인 시장과 모든 투자와 맞물려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또는 가치, 바로 리플이라고 하죠. XRP,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기준으로 해서 각 섹터별 1등. 얘네들은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때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ROE 본 김에 잠깐만 좀 보고 가시죠. 삼성전자의 ROE예요. 8%, 9%, 13%, 11%. 카카오 마이너스 5, 2, 17, 14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좀 좋더라고요. ROE를 한번 볼까요? 47, 47이에요. 성장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손익계산을 보니까 143, 168, 198 조금씩 성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이 성장을 한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죠. 자, 그리고 테슬라가 245, 315, 538 이게 테슬라죠. 그러나 최근에 그 성장 폭이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가 주가가 하향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메타와 우주로 확장을 지속해 나가야 되겠죠. 제가 언급드렸던 이 부분에서 리플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시장이 아예 성장하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새로 판때기가 짜여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격은 폭락해 있죠. 소송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아발란체가 27%가 급등 나왔습니다. 자,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우리 시기를 차분하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